자, 금막 경상 해부와 표면 후방서. 오늘은 어디부터 하게 해요? 기억나시는 분? 맞아요. 자, 후다근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몇 개일까요? 4개. 2개 다 손. 3개 다 손. 4개 다 손. 그 위로는 쌤 몇 손 안 드세요? 4개 손 드신 거예요. 그럼 그 4개가 뭔지 안다 손. 4개 맞아? 네. 오. 맞습니다. 깜짝 놀래. 오, 저를 테스트하려 하다니. 자, 4개 다 안다 손. 아는 사람? 상상작은 아니, 선생님 안 되겠다. 오늘 계속 가나다라고 이상하게 말하고. 아니 상하 대소. 상근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수현이는 일주일에 술 2번 먹어야겠다. 자, 4개의 후두학은 이제 후두골과 환추골, 이제 축추 사이를 주행하고, 이제 종류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소후두직근, 대후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환추골이 영어로 뭔지 기억나십니까? 딜러스? 그러면 축추는? 네, 이걸 알고 있어야지. 관절이 영어로 그냥 AA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미리 물어본 거고, 후두직근과 두사근 조직에 분포하는 수많은 스트레치 수용체들과 이제 안구 운동에서부터 나머지 등 근육과 협응하도록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들은 근육 조직 1g당 36개의 근방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근방추가 맨 처음에 했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근육의 길이를 감지해주는 고유성성 감각. 그렇지. 기관 중 하나. 그렇지. 뭐 근육의 길이와 개철서 이제 그 길이의 장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근방추가 36개면 많죠. 근방추가 많다는 뜻은 또 뭐겠어요? 고유성성 감각이 많다? 그렇죠. 뛰어나다. 그렇지. 그만큼 이제 예민한 자극들을 조금 많이 받아낼 수 있다. 하고 후두하근에는 1g당 36개의 근방추가 있고, 대둔근은 1g당 0.7개의 근방추가 있다고. 안 예민한 거네요, 그럼 엉덩이는. 네,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애기죠, 애기. 애기. 자, 넘어가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근육은 하두사근인데, 하두사근은 머리에 부착하지 않고 축주의 그 큰 극돌기에서 환추의 큰 횡돌기까지 주행한다고 하며, 두판 상근과 평행하면 동측 회전을 제공한대요. 근데 이제 환추와 후두골을 같이 회전시키는 움직임은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동측 회전이 오른쪽이 짧아지면 오른쪽 본다고? 같은 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후두직근인데, 소후두직근은 후두에서 환추의 극돌기로 주행을 하게 되고, 이제 후두와 환추 관절만 지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대후두직근은 축추의 극돌기까지 하방 주행을 하는데, 저기 파란 글씨로 하방 주행, 상하 주행을 왜 적어놨냐면, 소후두직근은 이제 C1에 이제 붙어있죠. 근데 이제 C1의 극돌기가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방으로 주행한다 하고, 이제 밑에 상하 주행은 하방 주행은 하지만 이제 C2가 극돌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곱게 상하 주행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표명 후방선은 모상 하나 건막, 뛰어넘었어요, 쌤. 이거. 네. 소후두직근은 이제 환추에 대해 후두골을 이제 전방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고, 대후두직근은 환추 축추 관절, 이제 AA 관절과 후두 환추 관절 OA 조인트 관절 모두에서 완전한 과신전을 생성합니다. 얘네 둘이가 아까 앞에서 보면은 하방주행과 상주행으로 이제 기능적인 차이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저거 2개 때문에 이제 기능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두사근인데, 상두사근은 소후두직근과 평행하게 주행하면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대요. 그럼 똑같이 후두골을 전방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이제 뒤로 보면은 표면 후방선은 이제 모상 건막이나 두피 근막과 혼합되면 마지막 전두골 아나 바로 위, 아나상 윤선이나 혹은 눈썹에 강하게 붙으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표면 후방선 끝.
그럼 표면 전방선 시작. 아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신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요가 자세 이제 아사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단계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 요가 자세를 할 때는 적절한 준비 자세 없이 훈련받지 않고 시도하거나 환자에게 적용하며 부상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표면 전방 시작. 자, 이거를 정리해보자. 규민이와 주현이가 같이 정리해보자. 표면 방사 아래쪽부터. 맨 아래쪽 발바닥. 그냥 정리를 해서 해봐. 주현이 혼자 말해도 되고 규민이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한 라인이니까 한 번에 보는 게 맞다. 어디부터 하겠지? 발바닥. 발바닥 어디부터 들어? 복저근막 그럼 타고 올라와서 어 종골. 어디로 이렇게 되는지 아킬레스건, 이거를 계속 그려보자. 아킬레스건 그리고 또 비복근, 비복근에서. 햄스트링, 근데 비복근에서 햄스트링 올라갈 때 중요한 거. X자. 네? 네? 비복근에서 햄스트링 올라갈 때 중요한 점. 슬어. 수로가 왜 나오지? 수로는 아닌데? 수로는 우리 사촌나 이런데. 마킹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맞아. 그 무릎이 X자. 익스텐션 아, 돼 있는 거랑 네. 이제 플러스 돼 있는 거랑 그 사이 폼햄스트링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 청결인대. 저골결절 라인으로 들어가서 청결인데 그 사이 조인트 타고 네. 어디로 올라가는 거? 기립근. 길이가 타고 쭉 올라가서 기립근 올라와서 후두하근. 그걸 후두하근에서 덮고 와서 아나와상윤결. 난 능선 이렇게 안 돼 있더라. 융선. 능선 이렇게 돼 있어. 능선이라고. 융선. 능선. 아나사 융선. 요 라인이 하나다 이거. 네. 근데 얘네가 우리가 그때 처음 봤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했더니 여기는 글로벌 모습이 대부분이지. 근데 SBL의 주 기능은 뭐야? 신전. 자세 유지. 자세 유지. 자세 유지. 자세 유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타입 1이 많으니까 타입 2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복근은 원래 타입 2의 대표적인 근육인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입 1 성분은 물론 많아야겠다. 그럼 둘 다 많아야겠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근데 자세가 만약에 삐뚤어진다면은 이게 SBL 라인이랑 SFL 라인이 이쪽에서 같이 당겨지는 힘이 발생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힘의 비율에 따라서 뭐 등 상체 쪽에서 SBL 라인 더 당긴다. 그럼 SFL 라인을 못 당기고 있을 거고 하체 쪽에서 SFL 라인 당긴다. 그러면 SBL이 밑에서 못 당길 거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SFL 라인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비복근이 어디에 붙지? 여기서 어디까지 붙는? 대퇴골 양쪽 빵. 맞지? 햄스트링 어디 붙는? 햄스트링 여기 양쪽 빵부터 시작해서 청개분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준이가 말했던 X자. 우리가 무릎에서 압박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박력이 증가한다는 게 뭐고 밑에 티비아가 받치고 그 위에 비머가 받치고 위에 있고 그러면 비머랑 그 티비아 사이를 쪼그라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압박 눌려져가지고 연부 조직들이 압박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압박력을 받아가지고 데미지를 입는 거다 이거. 근데 압박력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투 조인트 머슬이란 말이지. 투 조인트 머슬인데 사실 그 비복근도 어떻게 보면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볼 수는 있어. 맞지? 투 조인트가 아닌 3 조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다. 종골에서부터 들어가니까. 테일러스. 맞지?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야? 위에 이렇게 햄스트링 같은 경우 밑에 내려가서 TBRC 피부를 붙어버리니까 투 조인트 머슬이 되고 얘들 잡아당기면서 무릎 압박력이 증가가 돼가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AKP 뭐 anterior DP 그러니까 전방 무릎 통증 또는 PFPS 그리고 요즘에는 뭐그 이거 잡술표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디를 주로 보노? TFM. TFL? 또? 대퇴직근. 이렇게 스피어스도
종경골든 종결골은? 아닙니다. 종결골은 프로? 예전? 너네가 수업을 할 때 무릎 아프다 한 사람들 오면은 주로 어떻게 그거 뭐 케어하는지 생각해봐. 장복은? 종결골? 측근이랑 TFL이랑 근데 네가 그거 했었잖아. 우리 무릎 통증 너무 내가 했었잖아. 네, 뭐였는데? 무릎 통증 잡을 때 네가 그 케이스 다 따야. 아 예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고 나오는 근육들이 되고 그걸 말해보라고. 근데 나도 다르고 규민도 다르고 다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해보자 이거지. 오독터. 질문 다시. 무릎 통증이 있어. 나이 희석연이 같은 경우 주로 어디를 많이 피냐 이거지. 아, 희석연이 박광현님 이렇게 와 무릎 아프대. 그러면 주로 어디를 많이 피냐 이거. 케이스만 다르지. 그래서 다른데 주로 푸는데 얘기해보라고. 주로 푸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그래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야. 주로 내전근이랑 TFL. 그중에 둥근? TFL, 둥근도, TFL과 렉투스 피머스. TFL 뭐 대시근 또, 햄스트링. 햄스트링 또. 계속 타고 내려가면 비복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그러니까 보통 무릎 통증을 하면은 대부분 그 타이에 붙어 있는 애들을 많이 풀고 먼저 접근하거든. 먼저 접근하고. 근데 아까 내가 그 전에 말했던 경우 햄스트링도 두 조인트, 개수근 햄스트링도 두 조인트니까 비복근이 짧아져도 무릎의 압박력을 무조건 증가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릎 통증이 생각보다 비복근을 건드려서 괜찮아지는 경우는 사실 정경골부터 맞아. 정경골도 왜고 이거는 SFL 라인에서 나오고 있지. 정경골 라인 따라서 이제 파텔라 텐더 하고 렉스피모리스 라인 타고 올라갈 거니까 걔네들 압박력도 증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보수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우리 뼈가지라고 생각하거든. 이쪽일 때. 보수 두 개인가? 그게 다르다. 그게 다르다. 그게 달라도 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아니 근데 아까 저건 너는 솔직히 괜찮다.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TV야. 이게 뭐고? 앵글랜드. 핀머. 이거 안 잡혀야 돼. 이건 뭐고? 파텔라? 이 파테런 앞에 있어. 연골. 그건 연부 주식 때 생각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얘가 붙잖아. 근데 이 붙는 자리에 부착해 준 건 뭐 메니스커스고 이거 난 유만에서 할 거고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 봐봐 이게 전방이다. 렉투스 핀보리스가 짧아지면은 이렇게 압박을 만들 거고 햄스트링 짧아지면은 이렇게. 근데 세미 그룹이 하면은 이렇게. 어떠면은 요렇게. TFL이면 요렇게 압박이 될 거야. 그런 압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익스텐션 플렉션 막 해. 그럼 이쪽 계속 찌개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손상을 입을까요? 만성적으로 급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그림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동작에서 주로 아프지 했는데 이렇게 된 동작에서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 라인이 좀 타이트해 할 가능성이 있겠네. 평소에도 여기서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 무조건 PF PS는 어덕터랑 그다음 TF, 햄스트링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그래서 이번에 그 뭐고 메니스커스 파열, MCL 파열, ACL 파열, PCL 파열 이랬던 분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3초 동안 있으면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앉는다 했는데 와서 내가 그냥 봤는데 쪼그려 앉을 때 보통 어떤 근육이 짧아지지? 디플렉션이니까 햄스트링 그리고 게스트건 에미스다 이거. 근데 햄스트링보다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게스트건 에미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밀고 그냥 손이 살짝 댔는데도 아파 죽을라대. 그럼 밀고 근데 괜찮아지고. 근데 역시나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1년 전에 수술을 했고 1년 지난 지금까지 타이트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지금 잠깐 푼다고 해서 완전히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잖아. 또 안 좋아질 거잖아. 왜냐면 그쪽 패턴을 또 쓰거나 짧아지는 패턴을 만들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늘 봤을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옛날만큼 아니에요. 또 오늘 풀고 또 집에서 또 계속 풀러 가면 점점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규민이 같은 경우인데 춤 동작을 설명을 해야 돼.
네가 예를 들어서 한 레피티션을 뭐라 하노? 하나의 이거 딱 같은 하는 동작, 안무 같은 거. 그냥 루틴. 루틴? 만약 하나의 루틴이 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만나 대면을 한 상황이면은 루틴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보통 어떤 걸로 공부해? 책으로 보지. 그러면 네가 루틴을 책으로 보는 사람한테 글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쉬울까? 겁나 어렵겠지. 근데 그런 게 유만이랑 그 영상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걔네들은 3D로 보는 거를 2D로 넣어놓은 거거든. 우리는 2D를 보면서 3D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FPS나 뭐 AKP 같은 거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회원님의 움직임, 통증이나 이런 거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